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신춘문예 7관왕으로 일찍이 천재 시인의 명성을 얻은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9가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배 선생은 어떻게 쓰면 시를 잘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자주 듣는다. 인류가 시를 처음 지은 날로부터 끝없이 묻고 대답했을 이 화두에 나는 사람의 생각이 우주의 자장을 뚫고 만물의 언어를 캐내는 것이라고 쓴 적이 있다. 어차피 시를 가리키는 말은 허사일 뿐 정확한 풀이는 한 편 한 편의 시가 그 답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세상에 별처럼 깔려있는 시만큼 무량하다 하겠다.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또한 바둑의 정석처럼 정해진 것이 없다. 나는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50년을 넘겼고 그동안 대학에서 시쓰기를 가르쳐 왔으나 정작 나는 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시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시쓰기를 가르침내 하고 보따리를 들고 헤매다가 이건배 시작법 9가지라는 것을 약방문처럼 팔고 다닌다. 약효가 없는 것인 줄 알면서 처방을 달라는 청을 받고 그 풀이를 몇 마디 쓰면 다음과 같다. 이건배 선생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시에 대한 무수한 이론보다 한 편 한 편의 좋은 시가 시를 잘 설명해 준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편의 시를 읽고 그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시요, 시 창작의 요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이건배 시인께서 처방으로 내놓은 약보따리를 하나둘 풀어볼까요?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그 첫째는 시의 첫 줄은 신이 준다입니다. 이에 대해 이건배 선생은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시의 첫 줄은 신이 준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말이다. 시의 걸감을 얻고 붓을 들었을 때 첫 줄을 얻기 위해서는 영감이 떠올라야 한다. 그리고 시의 끝줄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말문이 열린 것이다. 신이든 악마이든 오랜 걸감 익히기와 생각의 천착이 없는 사람에게 한 편의 시를 선사할 까닭이 있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처럼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인가에 따라 시의 완성도가 결정된다. 시의 첫 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인데요. 사실 시의 첫 구절은 가장 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가진 것이기도 하죠.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2022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고선경의 럭키수프의 첫 행인데요. 껍질째 먹는 과일은 일상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주어를 농담이라는 추상명사를 붙이면서 문장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다른 작품을 한번 더 볼까요? 죽는 사람들 사이로 날마다 비가 내린다. 2022년도 세계일보 당선작 이신율리의 비오는 날의 스페인 첫 행입니다. 섬뜩한 분위기와 함께 궁금증을 자아내는 첫 행이죠. 그런데 이 시는 본문에 첫사랑의 정기구독은 해지했다. 꽃병에 심야버섯을 꽂았다 같은 낯선 구절들이 이어지면서 시적 긴장과 사유가 더욱 깊은 세계에 가닿고 있습니다.
이건배 선생의 시작법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시의 첫 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문의 첫 줄은 어떻게 오는가? 이건배 선생은 오랜 글감 익히기와 생각의 천착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글감을 잡고 오래 숙성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둘째는 총은 내가 먼저 쏜다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에서 어디 머피 같은 명사수는 총을 0.1초라도 먼저 뽑아야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 시는 극도로 언어를 절약하는 것이 기본이다. 달리 말하면 언어의 핵무기라고나 할까? 언어를 농축하고 또 농축해야 그 감동의 폭발력을 뿜어낼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시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항목의 핵심은 언어의 핵무기라는 키워드일 것입니다. 즉, 언어를 농축하고 농축해야 그 감동의 폭발력이 크다는 뜻이죠. 우리가 농축된 맛을 이야기할 때 깊은 맛이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든 농축된 것은 맛과 향도 짙고 오래 가고 멀리 간다고 할 수 있죠. 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은 극도의 언어 절약을 강조합니다. 농축미가 느껴지는 이건배 선생의 시 한 편을 든다면 절필 같은 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절필, 이건배. 아직 밖은 매운 바람일 때 하늘의 창을 열고 흰 불꽃을 터뜨리는 목련의 한 핵, 또는 봄밤을 밝혀 지새우고는 그 쏟아낸 혈흔들을 지워가는 벚꽃의 산화,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드는 단풍으로 알몸을 태우는 설악의 물소리, 꺾어봤으면, 그것들처럼 한번 짐승스럽게 꺾어봤으면, 이 무딘 사랑의 붓대. 2014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최찬상의 방가사유상도 그런 농축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가사유상, 최찬상.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 멀어.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한 자세로 녹이 슬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리는 생각이 이제 어디 가 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는 아주 짧은 시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언어의 핵무기 같은 절제미와 농축미가 빛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사유에 잠긴 방가사유상은 사유, 생각을 품고 있죠. 그런데 이 시는 방가사유상이 지닌 아름다움이나 숭고미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9가지 중에 셋째는 송편에는 소를 넣어라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도 열쇠가 있다. 이른바 키워드가 그것이다.
시인이 의도하는 시적 의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송편의 소에 해당하는 시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이소프와 우화에 나오는 여우나 두루미가 사람의 알레고리이듯이 시의 오브제는 꽃, 새, 바람, 산, 강 등이다. 그 어느 것이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며 사람 속에 시가 들어있어야 한다. 말라름에는 시는 감성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했으며 아예 리처드는 시는 왜 언어의 지배자인가? 그는 체험의 지배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라는 송편에 넣는 소는 바로 나라는 것이다. 시라는 송편에 넣는 소는 바로 나라는 강조는 매우 소중합니다. 신달자 시인의 시편들은 바로 이러한 강조에 부응하는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잎 하나 신달자. 완전히 벗은 몸으로 다만 푸른 잎 하나 들고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다 버렸지만 푸른 잎 하나는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신마취에 나는 사라지고 내 몸에서 삼겹살 1인분쯤 칼에 잘려 나갔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부위의 살이었습니다. 반으로 절개된 살점은 얼마나 그리움의 진저리를 칠 것인가요? 따뜻한 입술이 그리운 곳에 피로 범벅된 낭자한 칼들과 바늘이 놀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푸른 잎 하나를 그대로 들고 수술대 위에서 회복실로 다시 입원실 침대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푸른 잎 하나가 이미 자녀들처럼 온몸을 덮어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절개된 인생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썼다는 시인의 고백에서 감지할 수 있듯 시의 알맹이가 선명한 온몸의 체험으로 우려낸 시인의 시이기에 더욱 깊은 감동의 울림을 줍니다. 시인을 부를 때 시 옆에 인자를 붙이는 이유가 사람 냄새 나는 시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금배 시인의 시창작법 넷째는 꼭 집어서 김자옥입니다. 이에 대해 이금배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탤런트 김자옥이 여고서로 분장했던 코믹 시트콤에서 한 아주머니가 여러 학생들과 함께 있는 김자옥에게 얘 예쁜 애라고 하자 김자옥은 그냥 예쁜 애라고 하지 마시고 꼭 집어서 김자옥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는 장면이 있다. 외롭다, 슬프다, 기쁘다, 아프다라는 실체가 없는 표현은 시어가 되지 못한다.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예쁜 애가 아닌 김자옥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형용사, 부사는 가급적 쓰지 말라는 지도를 하죠. 좋은 문장은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그렇게 하여 글이 딱딱하다고 느껴질 때는 묘사의 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묘사는 자세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독자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집어서 김자옥이라는 강조는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라는 강조이죠. 김춘수의 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쳐서 지나고 김춘수. 쳐서 지나고 저녁에 가랑비가 내린다.
태산목 커다란 나뭇잎이 젖는다. 멀리 갔다가 혼자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한 번 멎었다가 가랑비는 한밤에 또 내린다. 태산목 커다란 나뭇잎이 새로 한 번 젖는다. 새벽녘에는 할 수 없이 귀뚜라미 무릎도 젖는다. 김춘수의 쳐서 지나고는 주관적인 묘사의 시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저녁 가랑비에 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9가지 중 5번째는 게딱지는 떼고 먹으라 입니다. 일상어에는 사물에 상투적으로 따라다니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따뜻한 봄날, 추운 겨울날, 푸른 하늘, 하얀 눈 같은 법칙을 깬 것이 김영랑의 모란의 피기까지 나오는 찬란한 슬픔이다. 게딱지처럼 붙어다니는 껍질 언어를 가감히 떼어내고 속살 언어를 붙여야 한다. 이어령 선생은 형용사나 부사는 명사와 동사의 조력자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미를 은폐하는 음흉한 모함꾼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가 아닌 새로운 묘사,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한다는 강조이죠. 시창작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강조인 것도 세부적인 묘사로 독자 스스로 느끼고 체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6째는 바늘 가는데 뱀이 간다 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인의 부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의 작법이 낱말과 낱말 사이의 간격 넓히기라면 이것은 문장 행과 문장 사이의 건너뛰기다. 이를테면 윤동주의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다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썼다. 이처럼 오롯이 행간의 의미가 넓을수록 시적 효과가 높아진다. 행간의 의미란 행과 행 사이의 넓이와 깊이를 확보하라는 강조이죠. 이는 의미와 의미를 대질리게 하는 통사구조로 시적 긴장을 불러오고 의미를 신선하게 자아내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이런 구사는 첫 연에서 더욱 빛을 발하죠.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도종환의 시 어떤 마을의 첫 행인데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과 별들이 많이 뜬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의미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오묘한 맛을 담아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묘하게 의미가 연결되면서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줄어든 만큼 풀벌레 소리가 늘어났다. 윤보영 시인의 시 산골 마을의 첫 행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와 구, 행과 행의 낯선 결합에서 좋은 시가 탄생한다는 명제를 말해줍니다.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7제는 아는 길도 돌아서 가라 입니다. 시는 언어의 창조자라고 한다. 이미 일상 속에 널리 쓰이고 국어사전에도 있는 낱말이 50만 가지를 헤아리는 우리 모국어를 새로 조합해 새 낱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의 발상법도 그렇다. 평소에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가 아닌 새롭고도 낯선 이야기일 때 새 맛을 낼 수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고 나도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가는 것이 창조다. 이건배 시인의 설명대로 이 항목은 낯설게 하기의 강조입니다. 러시아 시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의 방식으로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문학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했죠. 모든 대상은 새로운 언어를 가졌으니 처음 만나는 풍경처럼 바라보고 묘사하라는 강조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설득력이죠. 정병건 시인의 유리의 기술은 낯설게 하기에 전범이 되는 작품입니다. 유리의 기술 정병건. 유리창에 몸 베인 햇빛이 피 한 방울 없이 소파에 앉아 있다. 고통은 바람인가 소리인가? 숨을 끊고도 저리 오래 버티다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자 햇빛은 비로소 신음을 뱉으며 출렁인다. 고통은 칼날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법. 해는 칼날의 맛이 아니던가. 깨끗하게 베인 과일의 단면은 칼날의 기술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풍경에 살을 떠내는 저 유리의 기술. 머리를 쳐받으며 붕붕거리는 파리에게 유리는 불가해한 장막일 터. 흔히 보이는 저곳에 갈 수 없다니. 이쪽과 저쪽, 소리와 적막 그 사이에 통증 없는 유리의 칼날이 지나간다. 문을 열지 않고도 안으로 들이는 단칼의 기술. 바람과 소리가 없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8절째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입니다. 수필이나 소설 같은 산문을 마라톤 또는 중거리에 비유한다면 시는 100m 경주라 할 수 있다. 스타트에서 몇백 분의 1초라도 빨라야 하지만 꼬린 지점에서도 마지막 스퍼트가 승패를 결정한다. 엿가락 느리듯 시를 오래 끌지 않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 버리고 멀리 뛰어야 한다. 이 항목의 핵심은 시를 엿가락 느리듯 하지 말라는 강조입니다. 압축과 절제를 강조한 것이죠. 시적 이미지는 시가 길어질수록 그 농축이 옅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적 긴장함도 떨어지고 시의 매력도 얻기 어렵게 되죠. 100m 달리기처럼 시는 짧기 때문에 압축의 묘미가 요구됩니다. 요즘 시조 문단에는 단시조 창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시조의 주류가 된 연시조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지만 43자 내외의 짧은 시이기에 그만큼 매력적이라 하겠습니다. 김일련 시인의 시조 만개는 그러한 시적 매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조라고 하겠습니다. 만개, 김일련. 내 눈길이 닿으면 소스라치는 허공. 그때 못했던 말 지금도 말할 수 없어. 참았던 울음보 터져 쏟아내는 꽃송이들. 이건배 시인의 시창작법 마지막인 9제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입니다. 이에 대한 시인의 설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의 여우는 마지막 타종이 멀리 가는 것이다. 시의 끝구절은 영화의 라스트 씬처럼 가슴에 오랜 여운을 남긴다. 오헬리의 꽁트처럼 극적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의 끝구절은 비약, 상승, 반전을 이룰 때 활용점정이 된다.
시의 끝구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인데요. 자유시든 시조든 일본의 하이쿠든 시가 그 어떤 형식을 취하든 시적 감동의 분출은 후반부의 반전에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유시 한 편을 만나볼까요? 풀꽃 1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나태주의 풀꽃 1은 마지막 행 너도 그렇다라는 발화가 감동의 불을 밝히는 스위치입니다. 하이쿠 한 편을 만나볼까요? 꽃잎 하나가 떨어지네. 다시 올라가네. 나비였네. 모리다케의 하이쿠인데요. 이 하이쿠에서도 마지막 행 나비였네 라는 이 반전이 이 시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장의 비약과 상성, 반전의 미학이 시조를 더욱 웅숭 깊게 만들고 있죠. 저의 시조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권가파. 하루 종일 내리는 비 창가를 맴돈다. 친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지웠다 다시 그려보는 친구 얼굴 내 얼굴. 이 시조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5학년 1학기 국어 읽기 책에 실렸던 동시조인데요. 비오는 날 밖에서 함께 놀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종장에 집약되어 있는 동시조 작품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의 활용 점정은 시의 끝구절이 비약, 상성, 반전을 이룰 때라는 이건배 시인의 강조는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배 시인의 시 창작법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시의 첫 줄은 신이 준다. 둘째, 시는 절제미와 농축미가 있어야 폭발력이 크다. 셋째, 시는 체험이 중요하고 시의 알맹이는 바로 나다. 넷째,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라. 다섯째, 형용사나 부사가 아닌 새로운 묘사, 신선한 표현을 찾아라. 여섯째, 구와 구, 행과 행의 낯선 결합이 좋은 시를 낳는다. 일곱째, 대상을 처음 만나는 풍경처럼 바라보고 묘사하라. 여덟째, 시를 엿가락 늘리듯 하지 마라. 아홉째, 시의 끝구절은 비약, 상성, 반전을 이루라입니다. 신춘문예 7관왕으로 천재시인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이건배 시인의 이 시 처방이 여러분의 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건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